수진의 손이 떨렸다. 이건 윤리 위반이에요. 지연이 책상 위에 사진을 던졌다. 카페에서 손을 맞잡은 수진과 낯선 남자. 그 사람은 내 내담자가 아니야. 정민호 씨, 2달 전 우리 센터 상담 기록이 있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우연한 재회가 아니었다는 뜻이었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수진 선생님, 정민호 씨가 찾아오셨는데요. 지연과 수진의 시선이 맞부딪혔다. 폭풍이 시작됐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오후 3시에 햇살이 상담실 창문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흘러들었다. 이수진은 책상 위에 놓인 카모마일 차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김이 피어오르는 차 표면에 그녀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가 사라졌다. 선생님, 저는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42살의 김영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트라우마가 그녀를 이곳까지 이끌어왔다. 수지는 차를 내려놓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영미 씨, 마음의 상처는 몸의 상처와 같아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아물어요. 다만 흉터가 남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흉터마저도 당신이 견뎌낸 증거가 될 거예요. 상담이 끝나고 김영미 씨가 나간 후 수지는 혼자 남은 상담실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가을이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면서 동시에 가장 쓸쓸해하는 계절이기도 했다. 오늘은 특별히 마음이 무거웠다. 아마도 김영미 씨의 이야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배신당한 여자의 마음,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물론 자신의 경우는 달랐지만 말이다. 남편과의 이혼은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이해로 이루어진 평화로운 결별이었다. 사랑이 식었다는 것.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마음의 숲이라는 간판을 단 이 상담센터를 연 지도 벌써 3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이제는 제법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내담자들도 늘어났고 동료 상담사인 지연이 합류하면서 더욱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오후 4시 마지막 상담이 끝났다. 수지는 가방을 챙겨 나서려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다. 오늘따라 집에 가기가 싫었다. 혼자만의 시간이 부담스러웠다. 그럴 때면 그녀는 근처 카페에 들러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곤 했다. 센터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최근 새로 생긴 카페가 있었다. 시간의 향기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수지는 천천히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카운터 됨에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수진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다. 수진아, 민호야. 20해가 지났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조금 더 깊어지고 거칠어졌지만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그대로였다. 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대학 시절보다 얼굴에 주름이 늘었고 턱에는 수염이 자랐다. 하지만 여전히 그때의 정민호였다. 여기서,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민호가 카운터를 돌아 나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어떤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이 카페를 운영하는 거야? 응, 작년에 시작했어. 앉을래? 커피 한 잔 내릴게. 수지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다. 민호가 직접 내린 커피를 가져왔다. 라테아트로 작은 하트가 그려져 있었다. 그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우연인지 알 수 없었지만 수진의 뺨이 살짝 달아올랐다.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그럭저럭. 너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20해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서로에 대해 묻고 싶은 것도 말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혼했어.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도. 수진도 담담하게 답했다. 그렇게 그들의 재회가 시작되었다. 가을빛 햇살이 스며드는 작은 카페에서 20해 만에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 민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카페 2층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수진의 모습이 가득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아니, 오히려 20해 전보다 더 깊은 아름다움이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긴 미세한 주름들조차 그녀를 더욱 우아하게 만들어 주었다. 새벽 5시. 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카페로 내려갔다. 오늘도 일찍 문을 열어야 했다. 출근길 단골 손님들을 위해서였다. 그는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손끝이 떨렸다. 아저씨,
오늘 라테아트가 이상해요. 첫 번째 손님인 대학생이 투덜거렸다. 민호는 미안하다며 다시 만들어 주었다. 마음이 흔들리면 손끝도 흔들리는 법이었다. 대학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문예 창작과였던 수지는 항상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경영학과였던 민호는 우연히 같은 교양 수업을 들으며 그녀를 알게 되었다.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진부하게 들렸지만 정말 그랬다. 수지는 조용하고 신중했다.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완벽하게 해냈다. 그런 그녀를 보며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다. 그녀의 관심을 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끝내 고백하지 못했다.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성적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집안 형편도 그렇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녀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졸업 후 군대를 갔다 온 민호가 다시 수진을 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그 남자는 의사였다. 민호는 축하한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그것이 수진과의 마지막이었다. 그 후 민호도 결혼했다. 부모님이 소개해준 같은 동네 여자와 나쁘지 않은 결혼이었다.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 존중하며 살았다. 아이도 하나 있었다. 하지만 사업이 계속 실패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당신은 꿈만 쫓아요. 현실을 보세요. 아내의 말이 정확했다. 민호는 현실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다. 성공에 대한 욕심과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채로 무작정 달려왔다.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집도 사업도 가족도. 이혼 후 2년 동안 민호는 방황했다. 술에 빠져 살기도 했고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도 했다. 그러다가 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작은 유산으로 이 카페를 시작했다. 시간의 향기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에서 따온 것이었다. 민호야, 시간에는 향기가 있단다. 좋은 시간은 좋은 향기를, 나쁜 시간은 나쁜 향기를 남기지. 그러니까 항상 좋은 향기를 남길 수 있는 시간을 보내거라. 카페를 시작하면서 민호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크지 않은 수입이었지만 소박하게 살기에는 충분했다.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그런데 수진이 나타났다. 20해 만에 꿈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던 그녀가 자신의 카페에 들어왔다.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 우연이라고 해야 할까?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요. 또 다른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오늘 수진이 다시 올까? 그녀는 심리 상담사라고 했다. 멋진 일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 수진다운 선택이었다. 학창 시절에도 그녀는 다른 사람의 고민을 잘 들어주었다. 그런 그녀가 전문가가 되었다니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위축되기도 했다. 민호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닦으며 생각했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보자. 20해 전에 하지 못했던 고백을 이번에는 해보자. 이미 잃을 것도 없지 않은가. 지현은 아침 일찍 센터에 도착해서 하루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다. 항상 그랬듯이 그녀는 수진보다 먼저 출근해서 상담실을 정리하고 오늘의 내담자 파일을 검토했다. 완벽주의자인 그녀에게는 이런 준비 시간이 꼭 필요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수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어제부터 눈에 띄게 밝아진 얼굴. 그리고 시간을 자주 확인하는 모습. 지현은 예민한 감각으로 동료의 변화를 포착했다. 언니, 어제 뭔 좋은 일 있었어요? 수진이 센터에 들어오자마자 지현이 물었다. 수진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자연스럽게 웃어 보였다. 별거 아니야. 그냥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네. 하지만 지현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기분 좋음이 아님이 분명해 보였다. 20해 넘게 상담사로 일하면서 길러진 관찰력이 그녀에게 알려주고 있었다. 수진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오전 상담이 시작되었다. 지현의 첫 번째 내담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30대 여성이었다. 하지만 평소 집중력이 뛰어난 지현도 오늘은 자꾸 딴 생각이 들었다. 옆 상담실에서 들려오는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활기차게 들렸기 때문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이 먼저 나가겠다고 했다. 평소에는 지현과 함께 도시락을 먹거나 근처 식당에 가곤 했는데 오늘은 혼자 어디엔가 가려는 모양이었다. 어디 가세요? 그냥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올게. 저도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있고 싶어. 수진의 대답은 단호했다. 지현은 뭔가 서운한 기분이 들었다. 3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은 처음이었다. 수진이 나간 후
지연은 홀로 샐러드를 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동료이자 친구로서 수진의 변화가 걱정되었다. 특히 이런 시기에는 더욱 신중해야 했다. 센터의 신뢰도와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오후 2시. 수진이 돌아왔다. 얼굴에는 더욱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지현은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언니, 상담하시기 전에 잠깐 얘기할까요? 무슨 일이야? 요즘 좀 달라 보이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말해주세요. 센터 운영에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나한테 무슨 일이 있다고? 그냥 평소와 다른 것 같아서요. 상담사로서 개인적인 감정 관리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현의 말에는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다. 수지는 기분이 상했지만 애써 참았다. 지연아, 나도 사람이야.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 아니야? 내 개인적인 일까지 보고해야 하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 걱정 고마워. 하지만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지현은 수진의 변화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것이 센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다. 그날 저녁 지현은 늦게까지 센터에 남아 있었다. 내담자 파일을 정리하면서 수진의 최근 상담 기록을 살펴보았다.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지만 뭔가 느낌이 달랐다. 더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표현들이 늘어난 것 같았다. 혹시 수진 언니에게 남자가 생긴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지연은 자신도 놀랐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 수진이 행복해하는 것이 싫은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센터를 걱정하는 것일까? 지연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수진의 변화가 자신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지연은 센터를 나섰다. 집으로 가는 길에 시간의 향기라는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카페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다. 지현은 그 남자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혹시 수진의 변화와 이 카페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지현은 그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향했다. 내일은 더 자세히 관찰해봐야겠다고 마음먹으면서 수진은 시간의 향기 카페의 단골이 되어버렸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점심시간이나 상담이 끝난 후에 그곳을 찾았다. 민호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20회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그들은 쉽게 과거의 친밀감을 되찾아갔다. 너 정말 상담사가 천직인 것 같아. 민호가 수진이 주문한 카모마일 라테를 내오며 말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아니, 어제 말해준 내담자 이야기 들으면서 느꼈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세심하게 봐주는 거. 학창시절에도 그랬잖아. 내 고민도 잘 들어줬고.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민호는 겉으로는 밝고 활발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많은 고민을 안고 있던 학생이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컸다. 수지는 그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다. 그때 넌 왜 그렇게 내게 모든 걸 털어놓았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너만이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았어. 민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수진아,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넌 왜 상담사가 되었어? 문예 창작과였잖아. 작가가 되고 싶지 않았어? 수지는 잠깐 침묵했다. 그것은 아픈 기억 과 연결된 질문이었다. 처음에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 결혼하고도 몇 년간은 소설을 썼지. 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다가 우연히 상담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일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았어. 사실 그녀가 상담사가 된 이유는 더 복잡했다. 결혼 생활 중에 겪었던 정신적 어려움, 꿈과 현실 사이에서의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에서 상담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도움을 주고 싶었다. 후회하지 않아? 글쎄, 때로는 아쉬울 때도 있어. 하지만 지금 이 일에 만족해. 사람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는 게 보람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수진다웠다. 자신의 꿈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민호야, 너는 어때? 지금
지금 행복해? 이번에는 수진이 물었다. 민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답했다. 완전히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전보다는 마음이 편해.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소박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 이혼은 많이 힘들었어? 응. 특히 아이 때문에. 아들이 하나 있거든. 이제 고등학생이야. 가끔 만나는데 아빠를 원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다. 수지는 그의 손에 살짝 자신의 손을 올렸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이해심이 많아. 시간이 지나면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침묵이었다. 수진아, 응?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20해 전과 같은 순수함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보였다. 나도 기뻐. 수진의 대답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다. 민호에 대한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상담사로서의 전문성, 안정된 현재의 삶, 그리고 또 다른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볼까? 20해 만에 다시 찾아온 사랑의 기회. 수진은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지현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수진을 몰래 미행한 결과 그녀가 매일 시간의 향기 카페에 들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카페 주인과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것도. 언니, 정말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지현이 다시 한번 물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이었다. 지현아,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나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 수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요즘 지현의 간섭이 부담스러웠다. 카페 주인하고 무슨 사이예요? 지현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수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뭔 소리야? 매일 그 카페에 가시잖아요. 그 남자와 둘이서 오랫동안 대화하시고 설마 날 미행한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현은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언니가 혹시 내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건 아닌가 해서. 뭐라고? 수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다. 지현이 자신을 그런 식으로 의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 사람은 내 내담자가 아니야.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내가 나를 감시할 권리는 없어. 하지만 센터의 평판을 생각해서라도. 평판? 그게 그렇게 중요해? 사람의 감정보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마침 상담 시간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다투는 것은 처음이었다. 언니, 냉정해지세요. 우리는 전문가예요. 개인적인 감정을 업무에 개입시키면 안 돼요. 지현아,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알아?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수지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지현을 바라보았다. 3년 동안 함께 일하며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할 수 없었다. 언니, 어디 가세요?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 내일 얘기하자. 수진이 나가고 난 후 지현은 혼자 남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다. 과연 자신이 옳은 일을 한 것일까? 수진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처만 주었다. 하지만 지현의 걱정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 상담사의 개인적 문제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여러 번 봐왔기 때문이었다. 특히 연애 문제는 더욱 민감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민호의 카페에 갔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다. 무슨 일 있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직장에서 좀 문제가 있어. 나 때문이야? 민호의 추측은 정확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료가 우리 사이를 의심해. 내가 전문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미안해. 내가 너무 자주 오라고 한 건 아닌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복잡해. 수지는 카모마일 라테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지현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최근 들어 상담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민호 생각이 자꾸 드는 바람에. 수진아, 내가 너무 성급했나? 무슨 소리야? 우리 이렇게 만나는 거 말이야. 너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민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수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부담스럽긴 해. 하지만 그만두고 싶지는 않아. 정말? 응. 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어. 우리 둘 다 이혼한 상처가 있고 나는 일도 있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성급하게 굴 일이 아니었다. 20해를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다. 천천히 해. 나는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어. 그날 밤
수진과 지연은 각자의 집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둘 다 오늘의 일을 후회하고 있었지만 쉽게 사과할 수도 없었다. 너무 상처가 깊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센터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진과 지연은 업무상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다. 내담자들도 두 상담사 사이에 기묘한 긴장감을 눈치챌 정도였다. 이대로 가면 센터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게 분명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했다.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진과 민호의 조심스러운 사랑이 있었다.